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개강할 강좌는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아이패드 강좌입니다. 자, 제가 1월달에 현강 버전으로 크리티컬 포인트를 개강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합 필수 이론 또는 필수 이론 컴팩트 버전을 끝내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로 넘어오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컴팩트한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아이패드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포는 책을 구매하시면 3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권, 2권, 3권인데요. 이 아이패드 강좌에서는 2권, 여기 2권, 여기 2권, 2권의 문제편만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편만 진행하게 되고요. 이론편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론편의 이론을 좀 수강하고 싶은 친구들은 1월달 현강 버전 여러분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권의 이제 문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통합필수 이론의 1장, 2장이 결합과 구조 산염기였죠. 예, 이게 이제 1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합필수 이론의 3단원, 4단원이 바로 알케인과 사이클 알케인이죠. 이것이 크포의 2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필수 이론의 이제 5장이 되겠죠. 5장이 바로 입체학인데 이제 크포의 3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이 해당하는 단원들의 필수 이론들은 여러분 꾸준하게 복습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필수 이론의 6장, 7장 그죠? 챕터 6, 7 네, 필수 이론의 6장과 7장이 바로 할로젠 알키일이죠. 오케이, 이게 크포 4장이 되겠습니다. 크포 4장 할로젠 알키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통합 필수 이론의 이제 8장과 9장이 바로 알코올과 이스터죠. 이것이 이제 크포의 5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통합 필수 이론의 이제 10장, 11장, 12장 이 소위 말해서 10장이 알켄, 11장이 알카인, 12장이 비편제와 파이게 즉 컨주게이션 된 다이엔의 반응이었죠. 이것이 이제 크리티컬의 6장 알켄과 알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합 필수 이론의 이제 13장이 방향족성, 14장이 방향족 화물의 반응이잖아요. 이것을 7장으로 방향족 화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 필수 이론에 해당하는 그 진행하는 것과 크포에 진행하는 것이 동일하니까 크포의 이론편을 공부하면서 통합 필수 이론에 해당하는 단원들을 한 번쯤은 체킹하고 넘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포에서 제가 여전히 뭐 아이패드 강좌지만 이론 얘기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여러분 이제 해당하는 필수 이론도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우리는 크포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2권의 7단원을 정확하게 푸는 것에 이제 포커싱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 크포는 이제 기출문제 기반이에요. 기출문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베이스인데 일단 대표 선별 문제가 왼쪽에 있습니다. 대표 선별 문제. 이 대표 선별 문제가 있는데 이 선별 문제는 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차의 문제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반응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비슷한 유형들의 반응들, 개념들을 묶어 놓은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게 알켄 알카인의 9번 문제인데 지금 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굉장히 입체화하기 중요한 반응들이에요. 오케이, 이 반응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요. 여러분 선지가 없죠.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가 있으면 선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꾸 정답을 추론하거나 거꾸로 가는데 물론 본고사장에서 그렇게 풀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기출문제를 풀면 있어서는 이런 각각의 기출문제를 푸는 근거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이 작용기들이 이런 시약들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선별 문제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9번이니까 9-1번, 9-2번 계속 나가겠죠. 이 서브 문항들은 이 기출 문제와 유사한 연습 문제들 아니면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들 아니면 좀 더 기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브 문항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보시면 이게 작년 문제네요. 2021학년도 문제니까 11회피트 4번, 7번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4가지의 선지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런 그 중요한 반응이 할로락토니제이션, 락토나 반응한 후에 이제 가수분해 반응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제 니은 같은 선지는 이제 굉장히 작년에 이제 신규 개념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이 니은 디귿이 처음으로 나왔던 최초로 나왔던 개념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그 개념들을 13-1, 13-2에서 충분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확하게 풀고 여기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서브 문항들로 크포가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강좌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여러분 뭐 장점들을 소개하자면 일단 MDP 기출 문제는 거의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트 친구들이 풀어야 될 MDP, 그러니까 미트 문제들 중에서 피트 친구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형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선지를 더 추가했거나 선지를 바꾼 문제들이 있으니까 크포를 잘한다는 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내용별로 쪼개서 단원별로 다 재배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또는 작용기별로 어떠한 기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지 크포를 통해서 여러분 꾸준히 반복하시면 이 단원에서 즉 알켄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할로젠 알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할로젠 알킬에서는 속도 비교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유기 기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소스의 원천은 기본서 연습 문제예요. 제가 적중한 것도 기본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적중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기학 전공서에 이제 조금 어려운 책 그리고 쉬운 책들에서 적절한 난이도,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뭐 쉬운 문제는 금방 풀겠죠. 하지만 유기학을 다 잘하진 않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친구들도 여러분 쉬운 문제부터 풀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도 어느새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받으시면 리뷰북 다 받으셨죠? 이 리뷰북 여러분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한 번 풀어서 크포 절대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4번씩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뭐 크리티컬 포인트 강좌의 특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2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죠. 그죠? 그러려면 첫 번째 선행돼야 될 작업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본고사 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들에 대한 준비가 좀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난이도에도 흔들림 없는 유기학 실력을 갖게 될 것이고 본고사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이패드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실강 버전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강좌와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이 아이패드 강좌는 문제편만 다룹니다. 이 크포 2권이 문제편이잖아요. 문제편만 강의함으로써 강의 수가 크게 단축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8강을 종강 목표로 하지만 이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지 많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8강 종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강의 집중도가 증가합니다.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니까 50분간. 그래서 딱 아이패드 강좌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딱 정확하게 짤 겁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전혀 사담 없이 문제를 쭉쭉쭉 풀어갈 거니까 여러분 딱 집중해서 50분 동안 문제 풀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강의 집중도, 몰입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켄 가면 이제 입체 모형이 조금 필요한 반응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실강에서는 손으로 제가 표시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웹페이지, 웹사이트 이용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좀 입체 구조를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반응들을 뭐 많은 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체 모형을 할 수 있는 반응들에선 입체 구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준비해서 아이패드 강좌만의 특징, 장점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뭐 너무나 뻔뻔짜인 얘기인데 칠판 강의에 비해서 여러분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열심히
수강해 주시면 되고, 더군다나 1월 달에도 제가 크포 통합 필수 이론도 아이패드 버전으로 컴팩트 버전으로 개강을 했거든요. 그 강좌도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고, 그 강좌가 종강하면 또 아이패드 강좌로 크포 강좌가 있으면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 개강하게 됐고요. 그리고 3월 달에 1월 달 개강 강좌를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 강의 수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 아이패드 강좌는 컴팩트하니까요. 48강 이내로 끝낼 거니까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적절한 강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강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 크포 강좌, 아이패드 강좌로도 충분히 여러분 기출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1장 결합과 구조 산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금 작년 1번 문제거든요. 최신 기출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라디칼 반응의 출발 물질 A와 생성물 B의 구조로 나타낸 것은, 한마디로 이제 A를 라디칼 반응을 통해서 이제 B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라디칼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는 전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결합과 구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기억 볼게요. A의 sp2 혼성 탄소는 모두 6개라고 했으니까 sp2는 원자 단위 3개인 탄소를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니은 보시면 A하고 B의 불포화도를 물었어요. 불포화도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된다? 얘가 이 불포화도는 고리 더하기 파이 결합의 개수로 여러분들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고리가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고리 3개. 그래서 파이 결합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파이 결합 4개. 그래서 불포화도 7이 될 테고요. 오른쪽은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네요. 네, 고리가 5개고 이제 파이 결합 개수를 세주면 되니까 파이 결합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개 있죠. 불포화도가 서로 동일하죠. 7, 여기도 7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다음 디귿 가보죠. 자, B는 트랜스 데칼린의 부분 구조를 포함한다. 여러분, 트랜스 데칼린은 실제로 이제 데칼린이라고 하는 구조가 다음 같은 구조예요. 맞죠? 바이사이클로 접합 이고리 구조고 4, 4, 0이 되겠죠? 그래서 데케인. 이게 데칼린이란 말이에요. 관용명으로 이렇게 되죠. 이때 여러분 트랜스라고 했으니까 이 원자단을 표현해서 우리는 트랜스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정확하게 트랜스 데칼린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구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440 데케인의 구조가 여기 요렇게 있으면 440 데케인 요렇게 그죠? 이때 지금 보시면 440이라고 있으니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40이 되는 거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탄소는 다리목탄소니까 이때 이 다리목탄소의 입체화학이 여기가 업, 여기 다운이네요. 다운. 여기가 업이니까 무슨 데칼린? 트랜스 데칼린의 부분 구조를 포함하죠. 그래서 디귿은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 B를 볼게요. B에서 카이랄 중심은 모두 6개라고 표현됐는데요. 자, 카이랄 중심을 모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자, sp3 탄소의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다르면 카이랄 중심이니까 지금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카이랄 중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틀렸습니다. 자, 다음 미음 볼게요. B에서 별표로 표시된 탄소의 절대별이 뭐냐를 물었는데요. 자, 절대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B 구조에서 별표로 표시된 탄소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지금 이탄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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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소는 다 탄소 원자잖아요. 근데 딱 봐도 H가 3개 붙어있는 얘가 4순위가 될 테고요. O가 붙어있는 이쪽이 1순위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렇게 C 해서 C가 3개가 붙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C가 2개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이 오각형 고리가 2순위, 이쪽이 3순위가 되겠죠.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 반시계로 도는데 S인데 4순위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요. R별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자, 다음 비읍 보면 A는 이서 작용기와 에스터 작용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서는 우리가 보통 RO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서는 바로
여기가 있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에스터 작용기는 카보닐 작용기로 다음과 같이 카보닐 그룹에 OR 그룹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에스터라고 하죠. 여기가 에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고리형 에스터죠. 우리가 고리형 에스터를 뭐라고 부르냐? 관용명으로 보통 락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락톤. 그래서 락톤 구조, 고리형 에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읍은 올바른 선지네요. 다음 시옷 보시면 C는 시옷 보시면 A의 연이은 다이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탄소 3개가 이렇게 있고, 그죠? 중심 탄소, 여기는 이 탄소의 혼성이 sp니까 제가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을 2개 그리면,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오비탈이 한번 겹치고 녹색으로 오비탈이 한번 겹치니까 p 오비탈이 빨간색으로 겹치고 녹색으로 겹치지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겹치지 않으니까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컨주게이션 보통 p 오비탈이 3개 이상 겹칠 때 우리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개밖에 겹칠 수 없으니까 컨주게이션 된 구조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1번의 정답은 디귿과 비읍 2가지 선지만 올바른 선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보통 1번이나 뭐 11번 정도에서 다음과 같은 결합과 구조 문제가 나와요. 이 결합과 구조 문제에서 꾸준하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어본 것이, 앞으로도 늘 강조하겠지만 이 불포화도 구하는 거는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도는 기본적으로 뭐 더하기 뭐다? 고리 더하기 파이 결합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불포화도 구하는 문제에서는 분자에 주어진 고리와 파이 결합의 개수로 불포화도를 계산해야 된다.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갈 텐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3번 문제도 피트 기출 문제예요. 예, 피트 기출이고요. 이 4번도 기출 문제입니다. 4번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할 텐데, 공명 구조 관계인지 확인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알릴 자리 전자쌍으로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명 구조 관계가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공명 구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아마이드 작용기가 있어요. 아마이드. 이 아마이드 작용기에 이렇게 산 처리하면 우리가 공부했죠. 아마이드 질소보다는 이 산소에 있는 비공유의 쌍이 염기로 작용해서 다음 같은 산염기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맞죠? 이 구조가 얘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염기라 보고 염기에 무슨 구조를 그려놓은 거죠? 짝산 구조를 그려놓은 거죠. 짝산. 그죠? 이 짝산이 안정하다는 것을 뭘로 설명한 거예요? 공명으로 설명한 게 이 구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 여기 라디칼 있어요. 라디칼. 산소 라디칼죠. 벤질 자리. 라디칼로 주어지면 라디칼로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생기죠. 공명구조 관계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B도 라디칼로 주어지면 뭘로 공명구조를 그려라? 라디칼로 공명구조를 그려라.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다음.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이중결합이고요.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뭐 여기나 다 전자쌍이 있으니까 오른쪽 구조를 딱 보고, 여기는 전자쌍 한 쌍을 재배치시키면 질소가 옥텟을 초과하니까 이렇게 재배치 되겠죠? 그러면 다음 같은 구조가 될 테니까 지금 C도 공명구조 관계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보면 D는 여러분 딱 보더라도 여기가 CH3거든요. CH3. 그런데 여기는 뭐냐? CH2예요. 그러니까 딱 얘는 또 절대로 공명구조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 무슨 관계냐? 구조 이성절체 관계입니다. 원자 핵의 연결 순서가 달라졌어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원자 핵의 연결 순서가 달라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 여기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H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이 CH 결합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됐죠?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탄소가 CH 탄소인데 빨간색 수소를 얻어서 뭐가 됐다? CH2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표시한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빨간색 시그마 결합이. 그리고 녹색에 있는 여기서 CH 결합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끊어지는 결합을 시그마 결합을 딱 자른 다음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우리가 넘버링 했죠. 그리고 지금 1번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 1번, 여기 1번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이 1번과 몇 번 사이에 7번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런 걸 17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수 이론할 때 33 시그마 결합 재배를 공부했죠. 33 시그마 결합 재배. 이게 무슨 반응이 있었어요? 클라이센 재배열. 클라이센 재배열 그리고 코프 재배열. 이런 재배열들이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었단 말이에요. 33 시그마 결합 재배열. 클라이센 재배열, 코프 재배열. 그런데 이 시그마 결합 재배열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17 시그마 결합 재배열. 그러니까 이 반응을 알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33이라고 붙이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7의 의미가 뭐냐? 끊어지는 시그마 결합을 1번, 1번으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합이 17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죠? 여기 수소 원자가 1번이었다면 1번이었다면 여기 녹색 탄소는 7번이었기 때문에 17 시그마 결합 재배열이라고 부른 것이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